저는 이제 로스트 런치부터 오늘 이제 토픽까지 6강, 7강 내용에 대해서 한번 리뷰 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이제 그 이전까지 강의를 이제 잘 진행을 했으면은 노드라는 게 이제 뭔지는 이제 학습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노드들을 한 개 이상의 노드들을 이제 동시에 실행시키는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런치인데요. 이 런치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제 런치 파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강좌에서 나왔던 이제 지캠프 가제보 패키지에 지캠프 언더바 월드 닷 런치 닷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가제보 월드가 나오고 그다음에 RBG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기존 강의까지 잘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로스 런치 명령어를 수행할 때는 로스트 런치 하고 여기에다가 패키지 이름을 적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런치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런치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momo.lunch.py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로스 1에서는 이제 확장자가 런치였는데 그래서 이제 XML 문법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로스 2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런치 파일의 형태가 momo.lunch.py라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얘의 정체는 결국에는 이제 파이썬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문법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했는지를 보면은 런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거는 이제 gcamp 로스트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이고요. 여기 하위에 이 소스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 소스 디렉토리에 안에 이제 로스 패키지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gcamp 로스트 베이직이라는 디렉토리 하위에 여기 보이는 것들이 전부 이제 파랑 색깔 디렉토리들이 이제 패키지 디렉토리를 말하는 거고요. 통상 이제 패키지 디렉토리는 어, 안에 구조를 보면은 이 package.xml 파일하고 그다음에 cmake list.txt 파일이 통상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패키지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 정보라던가 아니면 저자에 대한 정보, 이메일 뭐 등등 디펜던시 등등을 여기 package.xml 파일하고 cmake list.txt 파일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패키지 디렉토리 하위에 런치 디렉토리 하위에 이제 런치 파일이 위치하게 되고요. 런치 파일은 이렇게 뭐뭐.런치.py 이렇게 생긴 것들이 다 런치 파일입니다. 그래서 런치 파일 한번 지금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gcamp 언더바 world.런치.py를 한번 보면은 이 로스트의 런치 파일은 이 반드시 generate 언더바 런치 언더바 description이라는 펑션을 정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이 로스트 런치 명령어로 그 해당 런치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제일 처음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generate 언더바 런치.description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generate 런치 description 펑션의 리턴도 반드시 이거는 이제 런치 파일의 구조인데 반드시 런치 디스크립션이라는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리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런치 디스크립션 클래스의 인자로 이런 노드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인스턴스들을 인자로 넘겨주게 되면 이 해당하는 노드들을 이제 동시에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스2의 런치 파일은 크게 이제 그 실행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execute 프로세스 방식하고 어, 노드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이 gcamp 월드다 런치 파일을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런치 디스크립션 안에 있는 노드들을 이제 동시에 실행을 시키는 건데 이 타이머 액션이라는 이 클래스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RBG 스타트는 결국엔 execute process 클래스의 오브젝트거든요. execute process라는 거는 어떤 특정 프로세스를 하나 명령을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에다가 이 명령어를 치는 거랑 동일한 건데 잠깐 보면은 아까 지금 이 명령어는 결국에는 터미널상에 이렇게 치는 거랑 동일한 거거든요.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렇게 RBG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 명령어를 지금 그 스페이스 기준으로 분기해 가지고는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커맨드에 인자로 넣어 주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D라는 이제 인자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D 띄고 이 RBG 컨피그를 RBG 컨피그의 속성 패스를 여기다 적어 주면은 RBG의 컨피그를 읽어서 RBG를 띄워 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RBG를 그냥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디폴트 설정이 반영돼서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나만의 어떤 뭔가를 추가를 해서 레이저 스캔을 하나 토픽을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로봇 모델 토픽을 추가한 다음에 파일에서 save config as로 저장을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얘를 다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다시 디폴트 설정이 반영이 되는데 여기에 -t 옵션으로 이 test.rbg를 이렇게 인자로 넘겨주게 되면요. 아까 제가 add 했던 그런 토픽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상 그 RBG를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미 뭔가 컨피그들을 이제 읽어 와서 이제 쓰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파이썬 문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 RBG 컨피그에다가 지금 RBG 경로를 지금 지정을 시켜 준 거예요. 이 패키지 패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 get package share directory라는 펑션은 패키지 이름을 인자로 넘겨주면 그 패키지에 해당하는 그 패스를 이 os.pass.join 함수에 인자로 이렇게 넘겨줘서 패스를 뽑아내게 돼요. 이 밑에 있는 이 find package share도 똑같이 이 gazebo underbar loss라는 패키지 패스를 이제 리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타이머 액션이 피리어드에 3.0을 주고 액션에 RBG 스타트 execute process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주면은 이 3.0초 뒤에 RBG가 이제 켜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타트 가제보 서버 커맨드하고 스타트 가제보 클라이언트 커맨드가 있는데 어 여기 터미널에다가 그냥 가제보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치게 되면은 가제보가 켜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제보가 켜지게 되는데 사실 이 가제보라는 명령어에는 이 가제보 클라이언트와 가제보 서버 두 가지 명령이 동시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주석되어 있는 부분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냥 가제보를 실행시켜서 동시에 가제보 클라이언트와 가제보 서버가 동시에 켜지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 거 여기 위에 걸 주석 처리하고 아래 거 가제보 서버, 가제보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시켜서 이제 가제보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가제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 이제 GUI 그래픽적인 요소는 눈에는 화면에 보이지 않고 실제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센서 데이터나 그런 것들은 다 나오고요. 근데 이제 우리 눈에 어 이제 그 화면이 그래피컬한 이제 GUI 화면이 보이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커맨드를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써서 가제보 서버 커맨드와 가제보 클라이언트 커맨드를 써서 가제보를 실행을 시킨 겁니다. 가제보 월드를 실행시킨 거고 이 가제보 서버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가제보 그 런치 파일은 특정 노드들을 실행을 시킬 수도 있지만은 특정 다른 런치 파일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include launch description 이라는 클래스에 이런 식으로 해당 런치 파일 이 패키지 디렉토리 이 가제보 로스라는 이 가제보 로스라는 패키지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패키지가 아닌데 이런 패키지는 이제 로스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sudo apt 뭐 인스톨 그다음에 로스 폭시 뭐 가제보 별표 해 가지고 설치를 아마 했을 건데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opt 로스 폭시 디렉토리에 이 쉐어에 여기 보면은 이 가제보 언더바 로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 로스를 저희는 이제 루스트 폭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루스트 폭시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 루스트 폭시에 관련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여기 opt 로스 폭시 하위에 다 설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제보를 설치할 때 이런 패키지들이 다 여기 하위에 다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제보 로스라는 패키지를 패키지 패스 하위에 있는 런치 파일 하위에 있는 가제
gz 서버 런치다 파일을 이제 실행을 시킨 거예요. 이 gcamp world 런치다 파이라는 런치 파일에서 또 다른 런치 파일을 실행을 시킨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가제보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어 이런 식으로 다른 gz 클라이언트 런치다 파이라는 런치 파일을 실행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제보 월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실행을 시켜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로봇 스테이트 퍼블리셔 노드와 조인트 스테이트 퍼블리셔 노드가 있는데요. 이 로봇 스테이트 퍼블리셔 노드는 이 로봇을 이제 정의를 하는 그런 모델링하는 파일이 URDF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어 그 URDF 파일을 이용해서 지금 로봇 그 URDF 파일을 읽어 와서 로봇 디스크립션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URDF 파일이 있어요. URDF 파일은 이쪽에 이 가제 gcamp 가제보라는 패키지 하위에 이 URDF 어떤 로봇을 모델링한 로봇을 설명한 문서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URDF 파일을 읽어 와서 실제로 이 두 개를 실행을 시킴으로써 그 로봇의 그 TF 좌표 그런 것들을 이제 퍼블리셔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상이나 RBG 상에서 이제 로봇이 이제 이거를 실행시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행시켜서 실제 로봇이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스판 엔터티라는 이제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는 가제보 로스라는 패키지에 스판 언더바 엔터티 닷 파이라는 파이썬 파일을 이제 실행시켜라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로봇을 실제 가제보 월드에 등장시키는 노드인데요. 이런 아규먼트로 지금 토픽은 로봇 디스크립션을 이제 이제 구독해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로봇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거고요. 여기 아웃풋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아웃풋은 이 노드를 실제로 이 런치 파일을 실행시킨 터미널에 이 해당 노드의 로그를 출력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옵션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또는 이제 로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로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로스를 설치하게 되면은 홈 디렉토리 하위에 .로스 디렉토리 하위에 로그 디렉토리 하위에 어 여기 로그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로그로 해 놓으면은 이 노드의 출력 결과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스크린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런치 파일에 그 generate launch description이라는 펑션과 그다음에 이 펑션을 리턴하는 게 그 런치 디스크립션이라는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리턴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execute 프로세스도 하나의 프로세스 하나를 이제 실행시키는 이제 거다라고 보면 되고, execute 프로세스의 인자로는 커맨드와 아웃풋이 있다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터미널에 치는 명령어들을 스페이스 기준으로 이제 분기를 해서 이제 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터미널에서 명령을 칠 때는 여기 예를 들어 이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로스트 런 RB2 한 다음에 -d 한 다음에 아까 다운로드의 test.rbg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인자에 들어가는 게 이제 상대 경로를 넣어줘도 터미널에서는 무방했거든요. 근데 여기 런치 파일에 들어가는 디렉토리 패스 경로는 이제 반드시 절대 경로를 넣어 주어야 해요. 상대 경로를 넣어 주면은 실행이 이 RBG 컨피그 설정들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냥 디폴트 설정이 나옵니다. 그렇고, 그리고 노드 방식 아까 잠깐 같이 설명을 했긴 했는데 노드가 있어요. execute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execute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노드를 실행시킬 수 있고, 이 노드라는 이제 클래스를 사용해서도 노드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노드를 실행을 시킬 때는 로스트 런 틀심 이 터틀심이라는 패키지에 터틀심 언더바 노드라는 실행 파일을 이제 실행시켜라라는 명령어인데 이 터틀심 노드를 실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로스트 런 터틀심 드로우 스퀘어라는 노드를 또 실행을 시키면 한번 해볼까요? 이 강의에서는 이제 매번 터미널 실행할 때마다 로스 폭시라는 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주는데요. 저는 이거를 그 배시RC에다가 등록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opt 하 로스 폭시 셋업 배시를 소싱을 시켜야지 로스트 명령어를 이제 터미널 상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로스트 폭시라는 거를 지금 어 엘리아스로 등록을 해 놨는데 여기 이렇게 등록을 해 놨고, 근데 이제 이 엘리아스를 저는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배시RC에다가 이렇게 지금 해 놨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터미널 실행하자마자 바로 이제 실행을 어 하기 때문에 이 로스 폭시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 보면은 터틀심 노드를 실행을 하나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 드로우 스퀘어라는 노 터틀심 패키지에 드로우 스퀘어라는 패키지를 실행을 시키면 이 터틀심이 사각형으로 계속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노드를 두 개의 터미널에 이렇게 각자 실행을 시켰는데, 이 부분을 이제 두 개의 노드를 이제 하나의 런치 파일에서 이 두 가지 노드를 동시에 실행시키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second.launch 파일을 보면은 이 터틀심, 여기서는 이제 다 노드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켰는데, 이 런치 파일을 보면 이제 런치 파일이니까 generate launch description 펑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리턴도 launch description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리턴해야 되고요. 지금 실행시키는 노드들은 터틀심 노드하고 터틀심 텔레오피 노드를 실행을 시키고 있어요. 터틀심 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노드 클래스의 인자로 패키지에는 터틀심이라는 패키지 이름을 주면 되고, 그다음에 executable에는 실제 실행 파일 이름을 넘겨주면 되고, 이 parameters하고 arguments는 어, 이 arguments는 실제로 이 노드 말 그대로 이제 노드를 실행할 때 어떤 외부에서 이제 사용자가 넘겨주는 그런 인자들을 주면 되고, 이 parameters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비슷한 건데, 어, 이 강의에서도 이 parameters arguments를 다루긴 하는데 정확하게 딥하게 다루진 않는 것 같아서, 어, 로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미터 서버라는 이제 개념이 있었고, 로스도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여기 파라미터스에는 어떤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어떤 야물 파일, 통상 이제 야물 파일을 이제 그 경로를 여기다가 주거든요. 그럼 그 야물 파일에 있는 파라미터 속성들을 다 이 노드에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이제 주는, 이제 코드를 굳이 변경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이제 가변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인자값이나 파라미터 값을 넘겨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터틀심 노드를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터틀심 텔레오피 노드를 패키지 이름과 실행 파일 이름을 줘가지고 터틀심 텔레오피 노드를 만들어서 여기 런치 디스크립션 클래스의 그 리스트 안에 원소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해당 노드들을 동시에 실행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터미널에서 아까 두 가지 노드를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실행을 시켜보면은 아까 전에 나왔던 터틀심 노드와 그 다음에 드로우 스퀘어 노드가 동시에 이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터틀심이 나왔고, 그 다음 사각형도 그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드에 대해서는 이제 코드를 보고 얘기를 했는데, 노드에는 이제 패키지와 익스큐터블, 패키지에는 패키지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 익스큐터블에는 이제 C++인 경우에는 이제 콜컴 빌드를 하게 되면 나오는 실행 파일을 적어주면 되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그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파라미터스도 이제 노드에서 필요한 이제 매개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줄 수가 있고, 아규먼트도 이제 그런 노드가 실행되는 외부에서 이제 전해주는 인자값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네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에서 이제 이닛 노드를 해가지고 노드 네임을 이제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 런치 파일에서 그 코드에서 써놓은 그 노드 네임이 아니라 노드 네임을 임의로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 리매핑 같은 경우는 이 토픽 이름 같은 것도 이제 그 런치 파일에서 다른 코드상에서 어떤 특정 토픽을 사용하겠다 했는데, A라는 토픽을 사용하겠다 했는데, 이거를 이제 리매핑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A를 B로 바꾸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인자입니다. 그리고 강의에서는 이제 익스큐트 프로세스하고 노드 두 가지 다 사실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는데, 강의에서는 이 노드 방식을 좀 더 이제 추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익스큐트 프로세스도 오픈 소스를 보면 이제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코드를 또
보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노드 방식과 execute 프로세스 방식 모두 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이제 강의에서는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런치 파일은 끝나면 런치 쪽은 끝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픽을 볼게요. 토픽 같은 경우도 이 CBP라 이 Gcamp 워크스페이스 하위에서 이제 CBP 파이 언더바 p 언더바 패키지를 하게 되면은 이 CBP라고 하는 건 엘리아스 .basic에 지금 엘리아스로 등록을 해놓은 건데 코콘 빌드 대시 심 대시 링크 대시 패키지스 닷 실렉트 해가지고는 그거를 이 CBP로 지금 엘리아스 등록해 놓은 거예요. 이 Gcamp 로스트 워크스페이스 하위에 여러 가지 지금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파이톱 언더바 토픽 언더바 패키지라는 패키지만 특정해서 빌드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드를 하면 지금 빌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트 런치 지캠프 가제보 패키지에 지캠프 월드다 런치를 하면은 이 가제보 월드가 지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명령어를 치게 되면은 이 5초간 이 커맨드 벨로시티 토픽을 퍼블리시해서 로봇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캠프 월드를 실행을 시켰고요. 다음에 파이토픽 패키지의 커맨드 벨 펍 노드라는 노드를 이제 실행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이 로봇이 이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이제 시간마다 한 5초 정도 지금 커맨드 벨을 주고 있는데 토픽을 이제 확인할 때는 토픽을 확인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토픽 리스트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드와 토픽 간의 관계를 확인할 때는 이제 시각화 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RQT 언더바 이제 그래프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노드 간의 어떤 노드나 토픽 간의 통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RQT 그래프를 치면은 그럼 이렇게 나와 있고 다시 아까 회전을 다시 한번 시켜볼게요. 보면은 지금 가제보 월드상에서는 로봇이 지금 회전을 하고 있을 거고 지금 이 커맨드 벨펍 노드에서 지금 스키드 스티어 드라이브 컨트롤러 노드로 스키드봇 슬래시 커맨드 벨이라는 토픽을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커맨드 벨의 명령을 받아서 드라이브 컨트롤러가 서브스크라이브 해서 실제 로봇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RQT 언더바 그래프에서 만약에 이런 선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실제로 토픽이 통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각화 툴로도 디버깅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부분이고요. 이제 토픽이라는 거는 어, 로스 생태계에서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기능 단위를 보통 노드로 만들거든요. 그 노드와 노드 사이에 그 이제 통신을 하는 방식들이 뭐 토픽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액션도 있고 뭐 이제 로스 파라미터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토픽이라는 거는 특정 이제 퍼블리셔 노드와 서브스크라이버 노드가 있으면은 이 퍼블리셔 노드에서는 이 토픽을 이제 발행하는 거고요. 이 서브스크라이버 노드에서는 발행된 토픽을 구독해서 이제 그 토픽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드와 노드가 있으면은 그 어떤 데이터를 주는 그 길을 토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토픽에 실제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데 그 데이터를 이제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픽 같은 경우에는 1대1 통신이 아니라 1대 N 통신이라고 이제 강의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다대다 통신도 가능해요. 근데 다대다 통신은 보통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노드와 B라는 노드에서 모두 다 커맨드 벨로시티를 둘 다 줬을 경우에는 그 커맨드 벨로시티를 아까 구독받았던 뭐 스티어 드라이버 컨트롤러 쪽에서는 그 두 개를 받아서 그 두 개를 짬뽕해가지고 제어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에러가 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통상 이제 동일한 토픽의 퍼블리션 하나만 1대 N 통신으로 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노드들 사이에 토픽을 통해서 메시지가 이렇게 전송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가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이제 상황에서는 이제 뭐 카메라 센서라던가 뭐 온도 센서, 뭐 조도 센서, 뭐 라이다 센서나 아니면 크리프 센서나 뭐 이제 뭐 적외선 센서 등등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센서들을
이제 통상 이제 로봇을 구동시키면 브링업 노드라 그래 가지고 그런 센서들만 따로 이제 올리는 노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노드는 이미지 카메라 연결되고 그 카메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로스에서 제공되는 컴프레스드 이미지 토픽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토픽으로 이제 발행을 하는 노드가 있을 수 있고, 뭐 또 엔코더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센서들을 이제 올려주는 그런 브링업 노드들이 통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토픽들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액추에이터나 어떤 조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실제 제어하는 그런 토픽도 존재하게 되고요. 토픽에 이제 타입을 이제 메시지라고 이제 하는데, 메시지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토픽으로 데이터가 오고 가는 그 데이터를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 중에서 이제 로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메시지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여기 보이는 지오메트리 메시지스라던가 아니면 스탠다드 메시지스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 구글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당 메시지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 속성도 어 로스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이제 메시지들이 또 속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자신만의 이제 커스텀 메시지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있는 부분이 커스텀 로스 메시지를 만드는 건데, 이 커스텀 메시지를 만들 때는 아까 패키지 디렉토리 하위에 이제 cmake list.txt 파일하고 c.xml 파일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 설명이 잘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참조해서 커스텀 메시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도 다 그냥 실습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제보 월드를 하나 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로봇이 이제 계속 커맨드 벨로시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재 노드 리스트, 이 해당 로스트 노드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현재 실행 중인 노드들의 목록을 이제 가져올 수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노드들을 짝 리스트를 보여주고, 특정 노드의 정보를 볼 때는 로스트 노드 인포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포 뒤에는 이 노드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로스트 노드 인포 이 커맨드 벨 펍 노드라는 노드의 정보를 이제 보여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해당 노드가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건 없고 퍼블리셔 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어, 이 파라미터 언더바 이벤트하고 이 로스 아웃은 사실상 이건 모든 노드마다 다 있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코드에 이거를 퍼블리셔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항상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퍼블리시 하는 부분인데, 어, 이 스키드 포 커맨드 벨 이 토픽을 이제 이 해당 커맨드 벨 펍 노드에서 퍼블리셔를 해가지고 실제 로봇을 움직이고 있다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서비스는 아직 뒤에 강의 부분이라는 생략을 하고, 그리고 아까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의 메시지 트위스트라는 메시지를 구글에 검색을 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지만은 터미널 상에서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로스트 토픽 리스트를 검색을 해보고, 토픽 리스트도 이렇게 로스트 토픽 리스트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현재 어떤 토픽이 지금 발행되고 구독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현재 토픽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서 특정 토픽에 대한 정보를 또 확인해 보고 싶으면은 로스트 토픽 인포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이 스키드북 커맨드 벨이라는 토픽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스키드북 커맨드 벨이라는 토픽은 지금 메시지 타입이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의 메시지 트위스트라는 메시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 토픽을 이제 그 퍼블리셔하고 있는 데가 하나가 있는 거고, 퍼블리셔하는 퍼블리셔하는 놈이 이제 한 놈이 있는 거고요. 이제 서브스크립션 하는 놈이 또 한 놈이 있는 거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구글에서 이 메시지 타입을 검색을 해도 나온다고 말했는데, 터미널 상에서도 이렇게 로스트 인터페이스 통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인터페이스 슈 하게 되면은 이 지오메트리 메시지의 트위스트라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속성들이. 그리고 이 토픽을 노드에서 코드를 통해서 실행할 수도 있지만 터미널에서 퍼블리시 할 수도 있어요. 이 해당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로스트 토픽 펍 다음에 대시 레이트 1 한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토픽 이름을 적고, 그다음에 그 해당 토픽의 메시지 타입을 적고,
여기 뒤에는 탭을 치면 자동으로 아마 자동 완성이 될 건데 여기 해당하는 데이터를 채워서 리니어 벨로시티는 x 값으로 0.5, 그다음에 앵귤러 벨로시티는 이제 z 값만 주면 되고 리니어도 x만 주면 돼. 이렇게 주면은 로봇이 이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레이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1Hz 주기로 이제 퍼블리시를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대시 once라는 옵션은 한 번만 발행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터미널 상에서 퍼블리시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RQT 상에서도 RQT라는 이제 시각화 툴 사용해서도 퍼블리시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 플러그지에 토픽에 메시지 퍼블리셔라고 있는데 이 메시지 퍼블리셔에 여기다가 이제 토픽 이픽 네임을 적고 여기다가 타입에다가 메시지 타입을 적고 프리퀀시에다가 헤르츠를 주게 되면은 커맨드 벨로시티 같은 경우 스키드보 커맨드 벨로시티라고 타입 이 지오메트리 메시지의 트위스트고 1Hz로 이렇게 한 다음에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어, 여기 x 값에 1 주고 앵귤러 z 쪽에 1을 주고 한 다음에 여기에 체크를 하게 되면 1Hz 주기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계속 퍼블리시 해주거든요. 이렇게 RQT를 통해서도 퍼블리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RQT를 했을 경우에는 이 주기성으로 계속 퍼블리시는 되지만은 아까 이 원스 같은 경우에는 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성인 경우에는 RQT 사용해서 또 테스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특정 토픽의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터미널 상에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로스트 토픽 에코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또 볼 수가 있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속 구독하는 게 보이고요. 어, 이 현재 상태에서 또 RQT 그래프를 또 보게 되면은 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커맨드벨 펍 노드에서 이 커맨드벨을 이 토픽이 나와서 이 스티어 드라이브 컨트롤러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의 로봇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했던 얘기.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어, 항상 보통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를 개발하는 분들은 거의 다 C++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위에서 이제 FMS라고 이제 플립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다수의 로봇들 교통 정리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어, 그런 거는 또 파이썬으로 또 사용하는 것 같고 또 저도 어, 이제 그런 내비게이션 개발자나 이제 슬램 그런 개발자는 아닌데 그런 내비게이션이나 뭐 FMS나 아니면 관제 RMS라고 이제 관제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연동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파이썬으로 많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올해는 또 C++로 또 코어 개발 같은 경우에 또 C++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올해는 저도 C++ 아마 개발할 것 같은데 일단 둘 다 사용을 합니다. 혹시 이어서 질문 드리면 파이썬과 C++의 어떤 속도 차이 이런 걸 혹시 비교해 본 뭐 그런 경험은 좀 제가 뭐 비교는 하지는 않았는데, 항상 코어 개발 쪽은 속도나 성능 이슈를 많이 타는 거면은, 특히 이제 라이다 같은 데이터가 큰 거나 아니면 이제 3D 비전 이런 것들은 속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C++로 하는 걸 같더라고요. 다른 개발자들 보면은. 일단은 그래서 이제 속도 비교는 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빠른 것을 필요한 것을 C++를 쓰고 비교적 통계적으로 조금 속도에 덜 민감, 성능이나 이런 쪽에 덜 민감한 부분은 파이썬을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생산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개발하는 쪽에서는 파이썬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뭐 질문 없으신 것 같으시면 마무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두 분 다 발표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